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능 다음 날입니다. 저희 지금 촬영일이. 그래서, 제가 몰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11월 5일 때하고 조금 몰골이 다를 거예요. 불 좀 켜게요, 그러면. 네. 예, 계속 말씀하세요. 드디어 공수교대 민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판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저희도 엄청나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보선 다음에 이 얘기부터 좀 하죠. 윤보선 다음에 내가 분명히 7대 대선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했어요. 편집도 다 돼 있어요. 근데 불PD가 윤보선 맞다고 올렸길래 내가 꿈에서 얘기했나? 뭐지? 아닌데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했어요. 근데 있답니다. 네. 그래서 네,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 뭐 11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먼저 그 7대 대선을 올려드리고, 왜냐 그 7대 대선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직선제가 없어진 거예요. 박정희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도 질 것 같고 저래도 질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내부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지난번에 얘기 드렸겠습니다만 공화당의 일부 사람들은 야 그럼 다음엔 김종필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막 중앙정보부 끌려갖고 막 코수염 뜯기고 막 그런 일이 다 그때 있었던 거였거든요. 코수염만 뜯겼으니 다행이네요. 그 강남 1970이란 영화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코수염 있는 사람이 막 찢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공화당의 재정위원장을 했던 김성곤 씨라고 있습니다. 근데 김성곤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반이 쌍용의 창업주예요. 근데 이제 공화당 재정위원장이면 돈 주물르는 거거든. 근데 이제 JP파였죠. 그래갖고 뭐 각하는 이제 뭐 되셨고 이제 JP가 갖다 푹 말이 그렇지 수염이 뜯겼다. 그걸로 충격 먹어갖고 이제 정계에서 거의 폐인됐죠. 대한민국에도 영모죄가 있었네요. 그럼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정도였으니 YS나 DJ는 어떻겠어요? 특히 DJ는 정말로 그 대한해협 공해상에서 이제 자루에 묶여갖고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J께서 할 때,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바다에 던지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 헬기 오고 미국에서 CIA에서 야 하지 마라, 재미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박정희는 유신을 강행했습니다. 뭐 이젠 막 나가는 거죠. 뭐 5년 중임인데 나는 제외.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하고 똑같은 짓 한 거예요. 왜 이승만이 4.4.5입 때 요번에 정지택 했던 그 4.4.5입. 이따가 두고 봐. 근데 아무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하고 똑같은 짓 한 거죠. 원래는 5년인데 나는 예외. 왜? 나는 유신의 창업주니까. 그래서 유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나쁜 짓을 한 걸로만 따지면은 이승만이나 전두환이 나쁘지만 민주주의를 짓밟은 걸로 봤을 때는 박정희의 10월 유신을 최악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법률 위에 있는 헌법, 그리고 대통령은 3,000명이 모여서 뽑는데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은 국회, 법원, 행정부를 다 능가하는 기구다. 아무튼 그거 만든 놈이 김기춘이에요. 그리고 가장 깨는 거는 긴급조치죠. 긴급조치. 유신 7년을 했는데 무려 9번을 남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조치에 걸리면 그냥 무조건 체포해요. 어디 끌려간지도 몰라. 그래서 이럴 때 터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 인혁당 사건 뭐 이런 건데, 정말 그 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여주는 줄 알았죠. 안 보여준 게 아니었죠. 이미 사형을 집행한 거야. 보여줄 수가 없죠.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그리고 이제 김영삼도 뻑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DJ가 왜 다리를 절게 됐냐. 차를 타고 가는데 덤프가 덮친 겁니다. 그래갖고 문짝이 여길 이렇게 한 거예요. 김영삼은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똑똑하길래 내리려고 했더니 황산 확 끼얹어. 안 그랬으면 김영삼 대가 얼굴 나갔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선거 때 어떻게 되냐. DJ가 왜 다리를 저냐. 고문받다 그랬다. 그럼 왜 고문받았냐. 빨갱이라 그랬다. 그럼 DJ는 빨갱이구나. 이런 논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요번 20대 대선도 비슷하게
뭐 윤석열? 그래. 좀 모자라긴 해. 그러나 뭐 이재명처럼 뭐 사악하겠어? 그래. 윤석열 모자라. 그러나 이재명보단 낫겠지. 윤석열 모자라. 그러나 이재명보단 낫겠지. 뭐가 난데? 예. 선거라는 것은 일종의 공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어떤 그 메비우스 세트에 가두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첫 바다가 바로 DJ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차량에 받쳐갖고 다리가 이제 절개된 건데 왜 저렇대? 고문 받았대. 그럼 되게 아니 어떻게 고문을 하지? 이래야 되는데 왜 고문 받았대? 빨갱이라서. 응. DJ가 대통령 선거 4번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다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거고. 왜? 우리나라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촌양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서울로 왔을까요? 개발 안 된 데서 많이 갔겠죠. 그럼 전라도죠. 그러니까 전라도 인구가 점점 줄는 거예요. 반면 경상도는 남동임의 단지 개발되고 신도시들 막 창원 막 이런 데 개발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1000만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라도가 90% 표를 던져봤자 경상도에서 60%만 나오면은 경상도 출신이 당선되는 겁니다. 예. 이 역사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역감 있어요. 예. 민주당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DJ 한 명 빼놓고는 지금까지는 다 경상도 출신이고 그겁니다. 예. 그럼 전라도에서 좀 서운하겠지? 우리는 왜 대통령이 안 나온대요? 못 나오는 거죠. 안타깝죠. 솔직히. 예. 근데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으나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과연 언제일까? 저는 그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한 세대는 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쌓아온 거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할 5탄, 6탄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제는 대선도 없어. 그러면 대선 없으니까 뭐 다룰 게 없겠네. 아니죠. 2번의 아주 중요한 총선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뭐냐? 총선도 박정희가 난도질을 했죠. 그 중에 3분의 1은 내가 임명하겠어요. 그러면 여당, 공화당은 무조건 과반은 넘는 겁니다. 아니 300명 중에 100명을 자기가 임명하는데.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갖다 유정회라 그랬어요. 국회의원도 간선인 거야 이제. 예. 무슨 정우회인가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유정회예요. 유정회. 예. 이 유정회 출신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이력서 쓰고 다녔는데 요즘은 네이버 들어가 보면 유정회 쓱 지우죠. 왜?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78년 총선이 열립니다. 즉 민심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영삼이 이끌던 신민당이 1.1%를 득표율에서 이겨요. 1.1을 득표해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공화당이 40 나왔어? 그럼 신민당이 41.1%가 나와. 차이로?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상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만약 대선이라면 김영삼 대 박정희가 붙었을 때 요쯤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영삼이 사실 여기서 도발도 했어. 내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증신적 지도자입니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박정희가 빡쳤지. 이 개새끼가. 네. 저 뭐하는 새끼야!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78년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뭐가 최악이었냐? 박정희 하면은 내세울 건 경제밖에 없었는데 경제가 꼬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2차 오일 쇼크.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오르면은 재료비나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즉 박정희가 70년대에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걸 갖고 아직도 우리를 먹여 살리셨지.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안 하려고 했던 중화학공업을 우리가 잽싸게 받은 거예요. 왜? 그건 너무 환경오염, 폐기물 이런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 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석유나 석탄이. 그럼 예를 들어서 석유나 석탄이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뭔가 헷가닥질하면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77년, 78년쯤에 딱 걸린 겁니다. 거기다 두 번째.
하나도 미국, 둘도 미국이었던 우리나라에 정말 반갑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게 카터입니다. 카터가 갑자기 이래요. 나는 인권 해결을 하겠어. 내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독재를 서슴지 않는 사람한테는 난 지원 안 해.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그때 마지막 꺼내든 카드는 그럼 나 핵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도 탕탕절의 유래는 미국 CIA가 뒤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 박통희 핵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그 썰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총선도 진 거예요. 네. 총선까지 져버린 거야. 그러면은 경제 안 돼, 외교 안 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져. 즉 퇴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YH 무역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교과서에 나와요. 네네. 저도 이건 얘기 들어서 봤어요. YH 무역이 뭐냐? 이게 무역하니까 무역회사가 아니 가발 공장이에요. 가발을 만들어 갖고 무역까지 한 거죠.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YH 무역의 사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화당의 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고 막 여자애들 때리고 때리다 보면 당연히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도 있겠죠. 제보를 아무리 넣어봐야 안 되는 거야. 커트. 야, 니들이 참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막 사업을 미친 듯이 확장을 하다가 얘도 역시 오일 쇼크에 걸렸고 부도가 났네. 망했죠. 임금이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YH의 여공들이 어딜 가냐? 신민당사를 가요. 그래서 김영삼 당시 총재랑 왜? DJ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없죠.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을 이때 홀로 이끌고 있던 건 김영삼이 맞아요.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막 네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간대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갔으나 적어도 유신 시절만큼은 김영삼이 거의 야당 대우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장준하 선생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조차도 의문의 추락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준하, YS, DJ 셋이 연합을 해갖고 반유신 투쟁을 벌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준하 선생이 산에서 떨어져 죽었어. 갑자기 떨어졌다. 이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 이걸? 누가 떨어뜨린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와서 깡 하나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갖고 이리 와라 같이 데모하지 해갖고 이제 자기도 들어눕고 데모를 하고 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 진압할 수는 있고 해산할 수는 있죠. 근데 그 과중에서 여공 한 명이 이렇게 머리를 채를 하다가 목이 꺾이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YS도 빡친 거야. 이 정권이 뭐 이게 뭐 이런 정권이 있나 말해서 막 하니까 박정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 야 YS 국회의원에서 제명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총선 망했지 YH 무역 사건한테 과잉 진압하니까 김영삼이 이 정권은 악마의 정권 어쩌고 하니까 YS를 제명시켜요. 이거 어떻게 됐냐? 부산 마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아니지 씨. 그게 부마항쟁이에요. 네.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즉 서울로 항쟁이 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버트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시 박정희는 뭐라고 있었냐? 차지철하고 김재규만 데려다 놓고 야 좀 유하게 할까 조질까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는 여자애들 끼고 기타 치고 막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지랄하고 앉아. 그러니까 김재규가 슬슬 빠기치기 시작한 거죠. 지바스리갈 이게 아닙니다 각하.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보다 군인으로 치면 형이에요. 선임이에요? 한 기수인가 두 기수 형이야. 네. 그때 박정희가 그랬다니까. 난 솔직히 형밖에 없어. 말하면서 그랬다가 앞에만 있으면 지철이 일로 와.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특유의 처세죠. 절대 그러니까 내가 2인자야 믿게 만들어 놓고 걔한테 온갖 나쁜 짓 다 시키고 또 하나 키우고 걔는 잘라내고
아 심지어 자기 사돈이 김종필한테도 그랬는데요. 임자에게는 내가 있잖아. 임자 날 믿고 해봐. 그러면 그건 이제 제낀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 믿고 제일 날뛰다가 당한 게 나르는 돈가스 김영욱인 거고 아직도 그래서 양계장에서 갈려 죽었다 뭐 실종이죠. 거의. 네. 실종이죠. 예.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공교롭게도 마지막 중앙정보부장은 김재규였어요. 근데 김재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온건파였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재규를 민주 투사라고까지 말하는 건 동의 못합니다. 왜? 그랬으면 박정희를 도우면 안 됐지.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야. 근데 차지철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카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땡크로 뭉개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학교에서 의무 상영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코웃음이 나는 게 그걸 전두환이 의무적으로 틀었어요. 그래갖고 중고등학생들 무조건 단체 관람시키라고. 왜? 킬링 필드를요? 박정희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고? 근데 전두환은 그게 아니야. 그 당시에 그 300만을 몰살시켰던 정권이 공산 정권이었다 이거야. 아... 이게 지금 공산당 뭐 자본주의 문제입니까 이게? 반공 영화다. 그 당시에는 크메르 루주라 그랬어요. 캄보디아가 크메르인 적도 있고 캄보디아인 적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와 공산당은 나쁜가 봐. 차지철이 그거 하려고 했다고. 차지철이 그거 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래도 될까? 김재규가 대국적으로. 예. 너도 죽어봐.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죠. 미국의 압력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박정희가 진짜 핵개발 하려고 했거든요. 그 증거는 여기저기 많아요. 한때 90년대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천재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 그 얘기도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 그 다음에 집권했던 전두환이 그나마 우리가 개발했던 어떤 이 핵이나 미사일을 전부 미국한테 반납했거든요. 그걸 얼마 전에 문프가 되찾아온 거고 스토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이 첫 번째 78년 총선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었다. 이때서부터 왜? 어차피 직선제도 아니야.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득표를 해서 1.1%를 이겼다? 그럼 이것은요 최소한 도시의 냄새를 맡았던 사람들은 전부 이 당시 박정희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야, 이 정권은 아니다. 이게 뭐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균열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카터 갈궈대지. 믿을 건 경제밖에 없는데 경제는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꼬꾸라지고 있지.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성장하던 경제도 솔직히 그때 경제 통계 잘 안 까거든요.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언제까지? 82년 전까지. 그러니까 78, 79, 80, 81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믿은 거 중화학밖에 없는데 석유 개판 났지, 석탄 개판 났지, 원료가 안 되니까 수출이 되냐고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유신 정권의 파멸을 알렸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적어놨는데 유신은 그게 78년 총선이고요. 50 같은 경우는 85년 총선입니다. 그래서 1탄 78년 총선은 어떻게 유신 정권을 무너뜨렸나 여기까지 하고 이제 2탄 85년 2월 근데 이때 총선이 2월이야. 이것도 사연이 있죠. 그래서 요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5년 총선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